안녕하세요, 다츠코야의 다츠코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해외에서 유학하고 싶다, 일본에서 건축 배우고 싶다, 일본 가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건축학도 분 계시면 손 번쩍, 계시면 손 번쩍 들어주세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영상을 꼭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바로 따라따라따라! 일본 건축 유학에 관해서입니다. 자, 이번에는 일본 건축 유학에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 기억을 토대로 일본 건축 유학을 가는 방법과 대학원 진학 방법, 그리고 언어 공부 방법까지 천천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이건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면 찾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일본 건축 유학의 장점 3가지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장점 3가지. 하나, 둘, 셋. 일단 첫 번째, 두둥. 이거는 사실 일단 이 첫 번째 이유는 정말 확실한 이유예요. 확실한 이유고, 제가 일본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가거나 건축 설계 사무소에 가가지고 이제 당신은 왜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항상 이 대답을 했었는데요. 이 대답을 하면 항상 모든 사람이 긍정을 하고 그랬던 이제 궁극의 이유입니다. 일본 건축을 해야 되는 궁극의 이유. 그거 첫 번째, 바로 일본의建築は 芸術と工学の融合である라는 점입니다. 일단 해석을 해드리면은 일본 건축은 예술과 공학의 융합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한국 같은 경우는 보시죠. 건축학과 건축공학 코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학을 진학할 때도 이렇게 나뉘어서 진학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 반면에 여기 일본 건축은 건축학, 건축공학 이걸 묶어서 건축학 코스라고 말합니다. 건축학 코스로 진학을 하게 돼요. 대학을 가더라도. 이제 건축학과 건축공학 둘 다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새내기 꼬꼬마 건축학도들한테는 말씀드릴게요. 건축학과 건축공학은 뭐가 다를까요?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 일단 건축학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외관을 만드는 그런 예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막 디자인하고 뭐하고 하는 게 건축학이고요. 건축공학은 수식을 세워서 이 건물이 안전한지 어떤지를 파악을 할 수 있게끔 계산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건축공학이에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 두 개가 나뉘어져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한 학부에서 이걸 다 배울 수 있어요. 기초적인 것만요, 물론. 이게 일단 일본 건축 학부 유학의 첫 번째 장점입니다. 모든 걸 배울 수 있어요. 그 말은 즉슨 단점으로 말씀드릴게요. 제 학부 1학년 때 스케줄입니다. 서건사를 배워요. 서건사를 열심히 듣고 가방을 주섬주섬 챙긴 다음에 자, 교양 들으러 갑니다. 미분 방정식 풀고요. 공대잖아요, 일단. 공대니까 미분 방정식 풀고요. 그 다음에 교양을 들으러 갑니다. A, B, C, D, E, F, G 하고 그 다음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뭐가 있어요? 스케치랑 설계 과제가 있어요. 그럼 스케치랑 설계 과제를 끝내요. 이제 입으로 이제 주하치가 이제 막 나오죠. 주하치 막 이렇게 하다가 애들이 막 주하치 막 하다가 애들이 얘기해요. 야, 내일 구조역학 시험 있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스케치랑 도면을 다 팽개치고 이제 갑자기 구조역학을 공부합니다. 구조역학 공부해요. 이게 정정 방정식인지 부정정 구조물인지 정정 구조물인지 부정정 구조물인지 이제 X, Y 그 다음에 이제 휨 모멘트는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공부 끝났어. 한시름 놓고 교양 공부랑 이제 스케치랑 그리고 이제 서건사 숙제 안 했죠? 서건사 과제 해야 되죠? 이런 식의 삶의 반복이에요. 물론 건축과 자체가 과제가 많은 걸로도 유명하지만 제가 1학년 때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걸로 기억해요. 항상 부모님이 연락을 하실 거 아니에요, 저한테. 이제 다츠코야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러면 1학년 때는 정말 과제, 설계실, 나 수업, 나 시험, 나 과제 세 대답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다시 이제
논점으로 돌아갈게요. 논점으로 돌아가자면 일본은 바쁜 만큼 몸에 붙게 되는 건축적 지식이 늘어요. 그 구조적인 것이랑 설계적인 것, 이거를 이제 학부 때 건축은 이런 학문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산물이다라는 걸 이제 알려주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좀 뼈저리게 느껴지죠. 아, 일본은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건축은 모든 학문의 융합이라는 걸 알려주는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닫게 돼요. 근데 그 중에서 공학이 왜 가장 뼈저리게 와닿느냐, 이제 일본은 지진이 정말 많잖아요. 이제 내진 설계도 그만큼 중요하고 구조공학이 굉장히 강해요. 구조공학이 굉장히 강해서 그 점을 생각을 하자면 구조공학도 탄탄하고 예술성도 탄탄하다면 이 두 개를 합쳐놓으니까 킹왕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좋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이제 현실적이고 좋은 건물이 생긴다는 거죠. 이 점이 저희가 생각하는 일본 건축유학의 좋은 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점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점, 맞춰볼 사람. 두 번째로 좋은 점, 바로 장인정신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인정신 그까이 거 뭐 그냥 대충 짓고 뭐 대충 뭐 오랫동안 하면은 몸에 생기는 그런 정신 아니야? No. 일본의 장인정신은 다릅니다. 일본 하면은 흔히들 생각할 수 있는 게 몇 대째 내려오는 맛집, 막 100몇 년째, 뭐 200년째 이런 전통이 있는 음식점 같은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쟁을 겪으면서 많이 사라지기도 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200년 된 곳, 300년 된 곳 아직까지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일본의 건축업계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에 있는 대형 설계사들 같은 경우는 메이지 시대 때 지어진 건축 회사가 많고요. 그 회사들이 꾸준히 발전하면서 커온 게 지금의 대형 설계 사무소입니다. 그렇다는 의미는 뭐죠? 그만큼 실력도 있고 내가 이만큼 회사에 공을 들였으니 애사심도 풍부할 것이고 그만큼 기술도 늘었을 것이고 실력, 기술, 그 다음에 애사심, 유명하기까지 정말 많은 좋은 장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인들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사회에 이바지를 하는 거죠. 이 회사에 이바지를 해서 평생 동안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먼 나라 이웃 나라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일본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꾸준히 진행을 하는 타입이에요. 그렇다면 뭐겠어요? 계속 같은 회사에서 꾸준히 하면서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 회사에 이바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장인 정신의 좋은 점? 좋은 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건요. 제가 만약에 일본 건축 사무소에 입사를 하잖아요. 1인분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은 1인분이 아니고요. 0.5인분이에요. 이제 반 사람 몫을 하는 거죠. 그러면 회사에서는 제가 1인분이 될 수 있도록 이것저것 공부를 시켜줍니다. 뭐 CAD 공부부터 시작을 해서 건축사 따는 것까지 이제 모든 커리큘럼 같은 거를 다 지원을 해줘요. 이 말은 즉슨 저는 건축사로서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고요. 그분들은 저를 한 사람의 인재로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는 거죠. 또 돌려 말하면은 뭐 일본 건축 취업을 할 때는 그렇게까지 실력을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키워줄 거기 때문이죠. 프로듀스 101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실무를 하고 뭘 하고 제가 이제 이 회사에서 한 사람 몫으로 할 수 있게끔 되는 기간이 보통 10년이라고 해요. 너무나 긴 시간 동안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고 꼬박꼬박 얘를 한 사람 몫으로 키워낸 다음에 10년이 됐을 때 솔직히 제 캐리어는 거의 부장을 달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회사에 10년을 다녔는데 애사심이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회사를 꾸려나가고 건축업계를 꾸려나가는데 어찌 건축업계가 안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한 사람을 길러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 오랜 시간 걸린 만큼 나중에 오랜 기간 빛이 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일본의 장인정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 가장 단순하다고 생각해요. 이 이유는 유명한 사람이 많으니까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뭐 건축을 배우러 가요? 어디로 가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합시다. 미국에는 누가 있어요? 미국에는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있어요. 뭐
미국에 유명한 건축가분들 많죠? 이탈리아 봅시다. 이탈리아에도 유명한 분들 많고요. 프랑스에도 프랑스 나름의 유명한 사람들 있어요. 학비가 싸다든지 아니면 언어가 더 잘 통한다든지 이런 여건이 있는데 그 여건이 모두 다 충족되어 있는 이상 저희는 당연히 유명한 건축가가 있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 데를 당연히 선호하지 않겠어요. 전 그렇게 선호하거든요. 뭐 이건 사람마다 취향이 다른 거지만요. 제가 일본 건축에 입문한 것도 안도 타다오의 작품집을 봐서였고 제 주위에는 이제 요즘 쿠마켄고 사나 아니면 아직까지도 안도 타다오, 이토 토요 뭐 많은 건축가분들이 계세요. 많은 건축가분들을 동경해서 일본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꽤나 있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이유거든요. 그만큼 유명한 건축가가 일본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번에 올해 건축 프리츠커상, 건축의 노벨상이라고 부르죠? 건축의 노벨상인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사람이 일본 사람일 정도로 일본은 세계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건축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미국 다음으로 수상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수상자들 이미 세계에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리고 뭐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후지모토 소스케, 쿠마켄고도 아직 뭐 이시가미 주니아라 뭐 프리츠커를 굳이 따지 않아도 되게 유명하신 건축가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건축가분들이 많은 일본에서 그런 분들 밑에서 공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런 건축을 배웠구나라고 실제로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서 입문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임팩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명한 건축가가 많다. 이것도 되게 좋은 건축업계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본 건축 유학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코멘트란에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 화이팅! 유학 화이팅! 화이팅 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제가 사실 책을 낸 거 아시나요? 함께 걷는 건축 여행 일본 간사이로 가자. 일본 오사카나 교토, 고베, 나라 여행 가실 때는 이 책 한 권 꼭 읽고 한번 가보세요. 제 관점으로 건축을 공부하는 어린아이의 관점으로 적은 책이니까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어렵진 않고요. 정말 재밌고요. 정말